안녕하세요. 저는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를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걷고 있는 최창기입니다. 지금 사가현에 왔는데요. 사가현의 사가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가현에 현청이 있는 시죠. 여기를 제가 지나가면서 꼭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마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우리 그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제 임진왜란이 거의 끝날 무렵이죠. 1597년에 정류 재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여기에서 출병했던 그 권주, 그 사람들한테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공들이 많았다는 거죠.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임진왜란이 도자기 전쟁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도자기 같은 거는 싸그리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막사발 이런 것들을 갖고 오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오는 것도 갖고 오는 거지만 도자기 만드는 기술자를 데리고 가면 그러면 도자기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공들을 무지막지하게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공 기술자가 아니어도 그냥 거기서 일했던 장작 불이라도 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싸그리 데리고 오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아주 꽤 괜찮은 대접을 해주죠. 그러니까 조선에 있을 때는 그냥 가마에서 도자기 그냥 도공으로 그냥 천민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상당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규슈 지방에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군데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 그 가라스, 이마리 그쪽으로 이제 왔던 그 이삼평 할아버지, 그분이 이삼평 그 할아버지가 여기로 끌려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대우를 잘해주니까 여기서 일을 해봐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흙을 찾으러 다니죠.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흙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 어느 지점에 가니까 백토가 나오는 곳을 발견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삼평에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또 이 규슈섬의 남쪽에 가면 가고시마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작년에 심수관 14대 어른이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의 이제 아들이 이번에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심수관 15대가 이제 하고 있는데, 우선 이삼평 할아버지 쪽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왜 그렇게 도공들을 우리 조선에서 끌고 갔냐 하면, 그때 일본에서는 아주 차문화가, 그러니까 다도 차문화가 이제 발전이 막 됐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릇이, 차를 마시기 위한 그 그릇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만드는 인력이 좀 모자르고 기술이 또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에서 그 도공들을 끌고 갔고, 또 조선의 도자기를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갔어요. 하여튼 우리 조선에 없는 것들 다 여기 있다고 보면은 될 정도로 많이 가져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삼평 그분이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 여기에 끌려왔던 도공들이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갔죠. 저 유럽이나 이런 데로 노예로 팔려가고 여기서 이제 노예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여기서 또 막노동하고 아주 싼 임금에 막노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도공이라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한 행정단위가 이제
번이었죠. 번체제였죠. 거기에 번주가 거의 사무라이 계급 정도의 대우를 해주고, 사무라이면은 우리 조선으로 보면은 양반층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그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여기 있었죠.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뭐 사명당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후에도 그 여기 끌려온 사람들 약 10만 명 정도가 이제 일본으로 끌려왔다고 그러는데, 그 정류제랑 끝나고 임진왜란 끝나고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우리 조선에서 왔죠. 수양을 하러 왔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간다. 우리는 여기가 더 좋다. 어차피 조선에 가봐야 뭐 천민으로 살 거고 여기저기 남의 일이나 하고 떠들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을 텐데 그냥 여기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꼴랑 7,500명 정도 귀환을 시켰죠. 조선으로.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 끌려왔는데, 물론 그중에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끌려왔는데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7,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주거나, 그러니까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대우를 해주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거나 이렇게 됐죠. 뭐 그때 이제 노예로 간 사람들이 뭐 이태리로 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누구예요? 안드레아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 하여튼 노예로 많이들 팔려갔죠. 그리고 여기에 와 있던 이제 그 천주교회 선교사들이 당신들 말이야 노예로 팔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당시에 여기 규슈에 그 번에 있던 번주 이런 사람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당신들 천주교 신자면서 그렇게 인간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예 거래를 못하게 했죠. 못하게 하니까 거기 우리 조선에서 끌려왔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천주교에 다니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또 저 나가사키에다가 성당도 짓고 뭐 이렇게 살던 그런 당시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해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니시 유키나카, 그러니까 임진왜란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 났을 때 제1선봉장을 고니시 유키나카가 했죠. 그 사람도 천주교 신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조선에 쳐들어올 때 그 깃발에 보면은 십자가가 늘 있었죠. 이렇게. 예. 그렇게 아주 열심한 천주교인이었지만 전쟁하고는 또 이건 현실이고 이렇게 돼서 그때 이제 나중에 구마모토 구마모토 성의 성주였던 갓도 기요마사, 이 사람하고 제1선봉장 놓고 싸우다가 결국 고니시 유키나카가 1선봉장으로 가고 2선봉장으로 이제 갓도 기요마사가 가가지고 고니시 유키나카는 함양으로 해서 이렇게 평양으로 올라가고 갓도 기요마사는 이제 합경도 쪽으로 갔죠. 예, 그런 시절이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서 왔던 조선 사람들 중에 이제 이삼평이라는 분은 도자기 아주 아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많은 높은 대우를 받고, 그러고서 그 백토를 발견한 걸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 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지만 한 200년 정도는 또 이렇게 그 기술이 전하지 못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재현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크게 아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고시마 쪽에 심수관 그 어른네 집안은 그 처음에 이제 오셨던 분이 심단길이에요. 그 정류재란 때, 임진왜란 때 끌려오셨던 분은 이제 심단길 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박평희 할아버지하고 이제 두 분이서 대표적으로 이제 도봉으로 해가지고 여기 끌려왔는데, 그 가고시마, 옛날에는 거기가 사스마번이었어요. 거기 번주가 이 사람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0년에 세키가하라 전투고 동군 서군,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동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손들 그 추종자들이 서군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아주 큰 전투였죠. 거기에서 이제 동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이 이겼는데 심당길 할아버지하고 박평희 할아버지가 끌려왔던 거기 사스마번의 번주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이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에도막부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그 가고시마, 지금의 가고시마, 그때는 사스마 번이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958년도에 끌려와가지고 1603년도까지 에도막부가 시작이 되고 자리를 잡고 인정을 받고 그럴 때까지는 이 그 번주가 그냥 에도에 가서, 지금 동경이죠, 동경에 가가지고 일을 보느라고 여기 와서 이 끌고 온 사람들을 건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흙이나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냥 입에 푹 신이나 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이 번주가 자리를 딱 잡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에서 허가를 받고 사스마 번이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오니까 이 두 도공을, 그러니까 심당길 할아버지하고 박평희 할아버지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서 나가지도 마라. 나가지도 말고 해가지고 그 마을을 이렇게 이루어주죠. 마을을 이루어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당신들은 한국말을 써. 조선말을 쓰라고. 그리고 당신들 입는 옷도 조선 옷을 입어. 왜냐? 그렇게 해야지 당신들이 그 조선의 자기를 고스란히 만들 수 있지. 여기 일본하고 섞이면 당신들의 그거를 못 만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면서 아주 큰 대접을 해주면서 그 안에서 마을에서 도자기를 굽게 해줬죠. 그 할아버지도 거기서 이제 백토를 가지고 자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뭐 고생이 많았죠. 말도 안 통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제 자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그 사스마 번주가 힘이 셌죠.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주 인정을 하는 부하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호 아래 거기서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오다가 한 200년 정도 내려오다가 200년 더 내려왔죠. 그러다가 에도막부 시절에, 에도막부가 이제 끝나고 메이지 유신이 되고 그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고 천황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좀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그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메이지 정부가 들어와서는 이제 번을 없앴죠. 지난번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폐번, 치현을 했죠. 그러니까 번을 없애고 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스마 번을 없애고 가고시마 현으로 만들었죠. 가고시마 현으로 만들면서 글쎄 그동안 누려오던 지위를 그냥 박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참 그래도 대대로 이렇게 잘 지내왔는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주는 그 번에서 주는 대우가 없어지니까 지금 곤란하게 됐던 거죠. 이제는 스스로 커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심수관이라는 분이 메이지 시대 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심수관 가마를, 자기 가마를 따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도자기 굽는 가마를 따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이제 번에서 현에 그 가고시마 현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자기 개인 가마를 가지고 따로 굽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작품을 해가지고 그때요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기 박람회라든지 뭐 여기저기 박람회 가서 많은 상을 타요. 막 그때 뭐 키가 한 180cm 정도 되는 대화병도 2개를 가져가서 거기 가서 딱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동상을 타는데 그때 그 작품을 보고서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나고. 굉장히 섬세하고 막 그런 자기였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려져가지고 심수관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이제 독립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후손들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하지 말고 심수관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심수관 12대, 13대, 14대, 15대, 지금 15대가 내려온 겁니다. 예, 그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심시성을 갖고 이렇게 내려오지만 부인은 일본 사람들로 해서 그러니까 엄마는 다 일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시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네, 심수관 14대 같은 경우 아주 그분도 대단한 분이었죠. 학교도 동경대 나오고 또 이번에 아들이 아마 와세대 대학 나왔나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실력이 있고 또 이분들이 한국에까지 가서 거기서 또 우리 항아리 만드는 기술 같은 것도 같이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자기네 일본의 가고시마 쪽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이렇게 정보도 많이 얻고 기술도 습득을 하고 이러면서 그 심수관 나름대로의 또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그 수장고에 있는 걸 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 와서 전시회도 하고 그랬었죠.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장황하게 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 뭐 여기 이쪽에 오셨던 이삼평 할아버지, 또 저 가고시마 쪽에 가셨던 뭐 신방길 할아버지, 박병희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뿌리는 한국이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일본인 여자하고 결혼한 심씨, 그분들 밑에서 태어난 소생, 그 밑에 소생해서 지금까지 15대가 내려오고 있으면 그분들은 뿌리를 한국에 둔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데 가시더라도 뭐 여기 뭐 이마리를 가시든가 그 가고시마 거기 심수관 그 가마터를 가시든가 그런데 가시면 그분들한테 혹시라도 당신들 한국 사람이죠? 라는 질문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일본에서 뿌리 내리고 사는 뿌리가 한국인인 그런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을 가장 우습게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은 모든 거를 우리 한국에서,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가져간 것을 자기네 그냥 가져간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자기네 것으로 다 변화를 시켜서 일본화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일본 애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거 우리가 준 거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화해서 일본화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런 유치한 논쟁은 이제 그만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우리한테 뭐 우리한테서 다 넘어간 거지만 이제는 다 일본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거 우리 거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도 좀 삼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유홍준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요시노가리 거기에서도 유홍준 교수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유홍준 교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맨날 좋았다고만 하지 말자. 그 사람들 다 자기네 거 다 돼 있는 건데 지금도 그거 우리 거라 그러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여기 사가현을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삼평 거기 도자기 마을 거기를 한번 가보시고요. 가고시마 쪽에 가시는 분들은 심수관 그 가마 거기를 꼭 가보시는데 거기는 가시기가 약간 교통이 나쁩니다. 그래서 좀 택시도 좀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 경우지만 한 번쯤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가시에 와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예, 그래서 여기 사가역에 앉아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 옆에 이상한 아저씨가 궁금하셨죠? 처음부터. 예, 여기 사가현에서 난 분들 중에서 그 유명했던 분들을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있네요. 시내 중심가에다가.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특이하게 여기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가사키까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네, 3일 남았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그래도 뭐 견딜만 합니다. 하여튼 나가사키까지 쭉 갈 테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예, 그리고 저와 같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나 얻어지는 게 많은지를 우리 두 나라 정상이 깨닫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